네, 여러분들, 이번 주차에는 산재와 고용보험 실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산재와 고용보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 및 산재보험 그리고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적용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재활, 창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산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최단금 지급하는 임금채권 보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지원 업무, 실업자 창업 및 고용 지원 업무, 산재 근로자 및 자녀 장학 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및 자녀 장학 사업 등의 근로자 복지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차에 강의하게 될 콘텐츠인 목차입니다. 제5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제1장은 산재와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2장에서는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 그다음 제3장에서는 건설업의 일괄 적용, 제4장에서는 산재 및 고용보험 징수, 그리고 제5장에서는 보험료율 및 보험료 신고와 납부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장 산재 고용보험 제도에 있어서 산재보험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산재보험은 1964년 7월 1일에 시행된 이후에 40여 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과실 책임주의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정률 보상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의 원칙으로 성립일로부터 7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섯 번째로 사업장 중심의 적용관리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개요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의 지급, 산업 구조 조정의 촉진,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생애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위한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하나입니다. 아울러서 동시에 국가가 고용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와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서 법률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과 보험료의 납부가 강제되고, 실업이라는 보험사업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지원하는 공식적인 사회보험제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확대일은 산재보험인 경우에 2000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주당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특례 적용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 고용보험 사업의 수령 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는 사업주와 하소국이 되겠죠. 그리고 보험사업 집행은 고용안정센터와 근로복장이 되겠죠. 그리고 수급권자는 재근로자와 그리고 유족, 그리고 실직 근로자가 되겠죠. 먼저 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업 집행에 따라 고용안정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등을 납부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복지공단에서는 고용안전 능력 개발은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에게 당연히 보험사유가 발생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수급권자는 당연히 급여 청구를 하겠죠. 보험 가입자와 수급권자는 당연히 안정성을 보장을 제공하겠죠.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그 다음에 수급권자는 보험 가입자에 당연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산재 고용보험의 적용입니다. 적용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고 적용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당연 적용 사업장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용제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은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재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적용제외 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보험인 경우에 농업, 어업, 임업, 수렵업, 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 가사서비스업,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 2천만원 330제곱미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그러한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위 2에서 5번 사업장 사업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사업,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고용보험 볼까요? 예. 농업, 어업, 임업, 수렴업, 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임의적용 사업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 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이름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임의적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적용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개념 볼까요? 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적용 특례 산재보험입니다.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해외 파견제에 대한 산업 산재보험 적용 특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 네 번째 중소사업주에 대한 적용 특례와 같은 예외적인 적용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자,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하나하나 볼까요? 예,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사업은 적용이 되는 65세 이상인 자,
월 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단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자는 15시간 미만이라도 적용하고 생업 목적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출근 시에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도국제직원, 외국인 체류 자격별 적용은 여부를 판단해서 적용제 근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입니다. 보험관계의 성립의 의의는 산업재해보상법, 보험법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권리 의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됐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의무를 관장하겠죠. 근로자인 경우에는 뭐예요? 재해 및 실직 시 보험급여 청구권을 발생해서 신고하는 그런 절차를 수행하겠죠. 다음은 보험관계 성립일의 성립일 및 제출 서류입니다. 당연 적용 사업장의 성립일은 사업 개시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되는 날. 제출 서류는 보험관계 성립일 신고서 일부, 구비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금대장, 생산제품 설명서. 제출기한 보험관계 성립된 날로부터 14일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사업인 경우에는 성립일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 제출서류는 보험가입 신청서 일부, 구비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금대장, 생산제품 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자, 의제가입입니다. 성립일 제출서류, 구비서류 제출기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적용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으로 임의가입 사업으로부터 의제된 경우에는 그 의제된 날로부터 임의가입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임의가입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임의로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은 보험 가입자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행하는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신청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료 징수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당해 보험연도 1월 20일까지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이후 분기납이고 5% 공제 대상도 아니면 특히 실무에서는 좀 유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월 단위 임금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당해 보험연도의 총 월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괄적용 사업장은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일괄적용 건설업이라 하면 2005년 1월 1일 전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각각의 개별 공사 건별로 성립신고 및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일괄은 30억원 이상이고요. 2005년 1월 이후에는 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의 경우 개별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별 신고와 일괄 신고의 다른 점에 대해서 볼게요. 산재 고용 성립 신고서, 산재 고용 사업 개시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산재 고용 소멸 신고서는 고용 사업 종료 신고서가 되겠고, 각각 현장별로 신고하고 있는 산재 고용 보험료 신고는 산재 고용 보험료 신고서가 되겠습니다. 본서관 아래 1년에 한 번 납부는 사회 분할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장 건설업에 대한 일괄 적용입니다. 일괄 적립 신고에 대한 가입 신청은 일괄 건설공자 성립 신고의 기준으로서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건설공사 성립 신고의 방법으로서 건설업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 적용 성립 신고서 후 사업 개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고, 만약에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성립신고서 및 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일괄 건설공사 성립신고 시기는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일괄 건설공사 성립신고 관할지사는 일괄 적용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 있는 경우에는 본사 관할 공단지사이고, 사업 개시 신고서는 공사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공사 성립신고서는 공사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되겠습니다.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의 불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발생 이후 성립신고하는 경우겠죠. 미가입자입니다. 피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재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말일까지 지속이 되겠습니다. 지연 신고의 경우 성립 시점을 확인한 후에 연체금하고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 신고는 일괄 적용 사업장이 현재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가장 1차적인 의무사항이고, 재근로자 보상 및 일용직 근로자 피보험자 관리 등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급인 사업주의 승인 신청입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승인 요건을 갖추어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권리를 대위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월 1일 공사금액 제한은 폐지되어 있습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의 요건입니다. 하수급 공사금액은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2007년 1월 1일부터 공사금액 제한은 폐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공사의 실착공일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는 신청을 해야 되고,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것에서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의 주체는 당연히 원수급인입니다. 그리고 하수급인인 사업주 승인 신청 작성 방법에는 각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별지 100 제8호 서식에 되어 있습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서 관할지사는 하도급공사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되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서와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서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료 관리입니다. 하수급인 사업주의 승인 신청서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는 당연히 하청사가 납부를 하는, 그렇죠? 하지만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청사가 납부함으로써 피보험자에 대해서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내역 확인서의 제출 의무는 당연히 하수급 사업주의 승인 신청서는 있지만, 고용보험 하수급 경우에는 당연히 같이 있습니다. 자, 실업급여 공제 여부 당연히 있습니다. 각각이 0.45%의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고요. 산재보험 포함 여부는 당연히 두 군데 다 가능하진 않고 있고, 하수급인 사업주의 승인 시점만 가능하고, 고용보험 하수급인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 주체 하수급인인 사업주의 승인 신청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소재지인 지사장, 고용보험 하수급인 승인 내역서는 무슨 지방노동청 어느 지점장 이렇게 되겠죠. 자, 네 번째, 산재 고용보험의 징수입니다. 먼저 보험료의 정의 볼까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이 되겠죠. 부담 원칙은 산재보험인 경우에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이 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과 직업 능력 개발에 따른 그런 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산정기간입니다.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는 매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연도적 성립 상업자인 경우는 보험관계 성립으로부터 11월 31일까지 연도적 소멸 사업자인 경우에는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사업 폐지 또는 종료일까지 보험연도중 성립 소멸 사업자인 경우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사업 폐지 종료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산정 기초임금입니다. 먼저 임금 총액에 대한 정의입니다. 임금 총액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고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제2조를 한번 볼까요? 임금 총액이라 하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봉급, 임금, 기타 여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 임금 이외의 형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총액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 총액에 산입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로 지급되는 것, 기본급, 연월차, 유급휴가, 임원직책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장려, 개근수당 등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상여금, 통근비, 사택수당, 교육수당, 급식대 별거수당, 월동연료수당, 지역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현물로 지급되는 걸 볼까요?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현물급여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이나 정기 승차권과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그 전임 기간 중에 사업주나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이 되겠고,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 후 휴가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 2006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산, 사산 휴가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받은 금품도 고용보험료 산정 범위에 해당하니까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준임금 제도입니다. 기준임금이라 하면 보험료 미신고 사업장의 임금을 노동부 장관 고시 임금으로 적용해서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 사무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기준임금의 적용 사유는 사업의 폐업이나 도선, 이전으로 임금 산정과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로 임금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 경우, 또는 사업이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소재가 파악이 곤란할 경우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징수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험료율 및 보험료 신고 납부가 되겠습니다. 산재 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 매년 9월 3일 현재 과거 3년간 임금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해서 재해 발생의 위험에 따라서 분류된 사업 집단별로 보험료를 세분화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입니다. 2006년 1월 2일 근로자는 실업급여는 0.65%,
사업자가 0.5,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그러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5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0.25%, 150인 이상은 0.45%, 150인 이상 1000 미만인 기업은 0.65%, 1000명 이상인 기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0.85%. 그래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근로자인 경우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적으로 고용된 인원에 따라 차등하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료율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광업인 경우에는 300인 이하, 제조업인 경우는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호나 4호의 사업인 경우에는 100인 이하. 그죠? 나머지 기타 법령에 의해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재 보험료를 결정의 특례입니다. 매년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또는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해서 다음 보험연도에 산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장애보상연금이나 유족연금보상금과 같은 당해연금이 최초로 지급 결정된 때에는 그러한 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산재 보험료율의 결정에 대한 특례에 대한 목적은 동종사업에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 사업주와 아닌 사업주 간의 형평성에 대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율 및 보험료 신고에 납부에는 적용 요건입니다. 건설업 및 벌목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명 이상. 건설업 중 일괄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 실적이 60억 원 이상이고,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해서 3년이 경과된 기업. 단, 기준 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년간의 기간 중에 보험료율을 적용,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 실적 요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산정 방법입니다. 개별 실적 요율은 해당 사업 종류의 일반 요율에서 해당 사업 종류의 일반 요율하고 수지율에 대한 증감 비율을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지율은 3년간의 보험금 총액에서 3년간의 보험 총액을 나누어서 100분율로 환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보험료입니다. 계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총액의 추정액을 보험료율로 곱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계산 보험료의 산정 원칙은 당해연도 추정 임금 총액에서 각각 보험료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자, 건설업인 노무비율의 산정인 경우에는 임금 총액이 추정이 고려할 경우에는 계산 보험료는 총 공사금액 곱하기 노무비율 28% 그리고 보험료율을 각각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확정보험료입니다. 매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연도 말이나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일까지 지급한 그러한 임금 총액의 보험료를 각각 곱해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로부터 연도 말일까지 기준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산정 원칙은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에서 보험료를 곱해서 확정보험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건설업인 확정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직영인건비에다가 외주비 곱하기 하도급 노무비율, 즉 34%거든요. 이걸 곱해서
각각의 보험료를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외주비 중에 하수구인 보험료 납부 인수 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하고요. 외주비 중에 하수구인 보험료 납부 인수 받은 공사금액은 포함하고 있고, 순수 하도급 공사에서 발생한 인건비와 외적 금액은 제외한다는 이러한 단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별 산정 대상 기간과 납부 기간입니다. 자, 1기는 1사분기겠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서 3월 30일날 납부하면 되고, 2사분기는 2기는 4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5월 15일날 납부하면 됩니다. 3분기는 7월 1일부터 9월 31일인 경우에 3기는 8월 15일, 공휴일이니까 8월 16일이 되겠죠. 예. 4기인 4분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경우에는 11월 15일까지. 만약에 납부 기한 내에 일시납할 경우에는 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일인 경우에 다음날 납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15일이 광복절이니까 그 다음날이 되겠죠. 만약에 토타 서비스로 전자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000원을 할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권조사 징수입니다.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계산 또는 확정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했거나, 만약에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공단은 직권으로 조사해서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단, 보험가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 후에 보험료 재산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험료를 다시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영상 통해서 강의를 수강하느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산재나 보험에 대한 실무는 아마 많은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